예, 안녕하세요. 노동백과 시선,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인사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처분, 인사평가가 참 여러 군데 쓰여요. 인사교과서대로 보면, 노동력의, 개발,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보상, 그 다음에 퇴출까지도 평가가 참 여러 방침에서 사용되어지는데, 이제 해고에서, 징계에서는 이제 해고를 좀 다루죠. 지난번 노동백과 시간에서도 저희가 좀 다루긴 했었는데, 일반적인 해고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그런 것을 좀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말씀드릴 것이 포인트는 인사평가를 통한 저성과자 해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저성과자 해고라면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해고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를 불이행하는, 불완전한 채무를 이행을 하는지는 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라는 영역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평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설계하고 사용자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지고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용자의 영역이에요. 법원도 여기에 대해서 광범위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재량이 아니라 광범위한 재량을 주겠다. 그러니까 인사평가의 광범위한 재량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도 있고 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입장은 광범위한 재량을 주겠는데 객관성, 공정성,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하거나 기타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면은 이것은 사법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인사평가 그 자체가 사법 제재의 대상이 되는가? 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보면은 인사평가 그 자체를 그 밖의 징벌로 어떤 구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법원은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사평가는 그냥 사용자의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재된 생각이지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대상으로 삼아서 구제를 하겠느냐. 이런 것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무에서는 안 그러죠. 인사평가 그 자체는 곧바로 어떤 효과로 이어집니다. 하다못해 임금을 깎거나 해고를 하거나 배치 전화를 보내거나 어떠한 근거로 사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인사평가 그 자체를 방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인사평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객관성,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좀 머리를 쓰는 사용자라면은 이 설계부터 굉장히 모호하게 설계를 좀 해요. 그리고 그 모호함을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당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은 좀 굉장히 절차적으로 흠이 있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흠결이 있는 거. 예를 들어 출퇴근 관리가 빵점이 나왔는데 근태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극단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제재를 하긴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임금을 갖거나 이런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이럴 때. 다만 이런 극단적인 사안이 아니라 어떤 평가, 전문가적 평가가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일을 잘했냐 못했냐에 대해서 상대방 다른 직원들이 의견을 내거나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공정한 평가 기준과 그 다음에 그것의 합리적인 적용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달성하기 힘든 일이죠.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는 있어요. 부당노동 행위인가를 이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노동자를 압박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인사평가잖아요. 부당노동 행위를 평가할 때는 집단적인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것에 이제 합리성이 있다라는 이제 법원이 이제 그런 판결을 낸 적은 있지만 이 역시도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어지는 것이라 이제 좀 보기는 어렵다. 현재는 좀 그런 상황이죠. 인사평가는 어찌되었든 그래서 명분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가 자체를 가지고 싸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평가에 이어지는 어떤 처분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보통은 이 평가를 하는 사용처는 되게 극단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시용 노동자를 이제 해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정보를 보낼 때도 한직으로 보내거나 이럴 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평가에 근거한 내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도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의 제기도 좀 구체적으로 묻고 답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게 제가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묻고 답변을 받는 것이 그냥 항의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구하고 데이터 수치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정도를 보내놓으면 되는 거지 이건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더니 굉장히 데이터를 비틀어 해석하셔서 내시는 분들도 좀 제가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인 수준만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영업 성과 평가가 행위 평가라는 게 있어요. 고객사한테 하루에 몇 번 연락해서 몇 번 연락
그 고객사를 접촉을 시도했는가 뭐 이런 정말로 좀 객관화된 정량적 수치를 나타내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몇 번 전화했고 몇 번 이 기준대로 맞춰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내놓으면은 맞는 수준이지, 예를 들어 뭐 고객사의 리스트를 연락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뭐 누구 때문에 못했고 이런 걸 보내시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또는 뭐 하다못해 나는 일을 해서 이 기록을 남겼다고 증거라고 가져오셨는데 정작 회사가 인사평가를 하기로 한 가이드라인에 있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이건 좀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평가 어쨌든 뭐 객관적 공정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현 제도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냐? 인내해야죠. 인내하고 그 평가가 어떻게 잘못되어졌는가는 수집하고 꾹꾹 눌러놓고 이의제기를 약간 던져놓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이게 뭐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자, 오늘 노동대가 시선에서는 인사평가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좀 알아봤어요. 인사평가와 그에 이어지는 뭐 해고나 뭐 전보 이런 처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려운 부분은 분명 맞아요. 그런데 마냥 방법은 없다라고 보이기는 어려워요. 또 고민만 하셔도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 싶은 얘기는 기본적으로 평가에 의한 퇴출을 회사가 생각하고 있다면 버티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버티기 안 하고 내가 한 번에 무엇을 해서 이긴다라는 거는 현 제도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버티는 것이 사실상 이기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 기회를 보셔야죠. 버티지 못하면 사실 기회도 없어요. 인사평가 제도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그런 거니까 이렇게 좀 나름의 각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노동대가 시선 이렇게 좀 인사평가에 대해서 인사 처분에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네이버 카페 이용해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거나 또는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로 노무비 시선을 검색해 주셔서 질문을 깔끔하게 남겨드리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